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공포썰이 공유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오래된 시골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씨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로 그는 오래된 가족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김씨의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부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그의 집은 세대를 걸쳐 내려온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김씨는 어릴 때 이 집에서 보낸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골집은 오랜 시간 비어 있었지만 김씨는 주말마다 방문하여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수리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방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자 그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김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삭임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김씨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속삭임을 무시하기로 결심하고 이어폰을 낀 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어폰 너머로 귀가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이어폰을 뺐고 그 순간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그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듯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김씨는 이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의 오랜 주민이자 미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아는 노인에게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김씨의 집이 한때 마을에서 불운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내어 그 집을 더욱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집 뒤편의 작은 창고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서 살았던 과거 가족의 일상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몇 장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거나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씨는 그 일기장을 들고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그 일기장을 천천히 넘겨보더니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김씨에게 그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절에서 부적을 받아오고 집안 곳곳에 그것을 붙였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명상을 하며 집 안이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김씨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그 집에서 계속 머물며 평화로운 농촌 생활을 즐겼고 그 일이 있은 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씨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집의 역사를 조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될 때는 직감을 따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 오래된 고등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3층의 여자 화장실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곳 화장실에 출입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 둘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귀신의 첫 번째 목격자는 3학년에 재학 중인 수지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수지는 급하게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1층과 2층 화장실은 청소 중이라 문이 닫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3층 화장실로 향하게 됐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이를 무시하고 한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마치 누군가 하이힐을 신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빈 화장실에 반영하여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금세 긴장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수구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고 수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발소리는 조금씩 더 선명해지다가 이내 수지의 바로 앞칸에서 멈췄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숨을 죽이고 앉아있던 그녀는 갑작스레 사방이 고요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이어 거기 누구 있어? 라는 낮고 괴기스러운 목소리가 그 칸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목소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여기 남고 싶어? 그 직후 놀란 수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문걸쇠를 풀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집에서 그녀는 모든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놨지만 엄마는 늘 그렇듯 무서운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는 호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수지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던 학생들도 자신을 따라 같은 화장실을 방문한 친구들조차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학생들이 그 화장실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
측에 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지만 화장실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사들은 오래된 기록을 뒤져본 결과 과거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학생의 영혼이 여전히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기에서 물이 멋대로 내려가거나 거울에 김이 서리고 나서 알 수 없는 글씨가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들이 이어졌습니다. 3층 화장실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학교 측에서는 그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폐쇄된 뒤에도 가끔씩 밤낮으로 발소리가 들리고 낡은 문들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일이 여전히 보고되었습니다. 학교는 결국 그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사의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주변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접근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어지고 오래된 조명을 통해 겨우 비치는 3층 화장실은 여전히 불길한 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품게 만듭니다. 아직도 그 학교를 방문하는 몇몇 졸업생들은 한밤중에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문제의 화장실 창문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목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학교의 전설로 남아 매년 신입생들에게 전해지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에는 언제나 그럴듯한 소문과 전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한 줄기 공포로 자리 잡고 있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연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지연에게 언제나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 집에는 어떤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했지만 지연은 그것이 단지 미신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루는 지연의 친구들이 그 집에 가서 합숙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몇몇 친구들은 그 집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지연은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은 밤늦게 마을 외곽에 있는 그 오래된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겉에서 봐도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낡고 음산했다. 커다란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들은 가진 손전등으로 조심스레 내부를 비추며 걸어 들어갔다. 곳곳에는 거미줄이 걸려 있었고 진부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기로 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지연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집안의 정막이 흘렀고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무엇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그 소리가 바람에 의해 문이 흔들리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근데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발소리조차 내기 싫어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올라간 계단은 이상하게도 너무 차가웠다. 소리가 나던 방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지연은 그 방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연은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무작정 아래층으로 뛰어내왔다. 그러나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친구들이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공기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문을 맞추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숨을 몰아쉬며 돌아본 저택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히 서 있었다. 지연은 무작정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의 경험을 친구와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실종된 친구들은 아무도 찾지 않았다. 이후로도 지연은 그 집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헛소리 취급을 받을 뿐이었다. 어느 날 다시 그 집에 가본 지연은 그 집의 현관에 자신이 처음 보았던 것과 동일한 모양의 거대한 손자국을 발견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 집에는 정말로 그녀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지연은 자신을 붙잡았던 그 손길의 냉기를 느끼곤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오래된 저택은 그렇게 사람들의 망각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